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캐나다의 신임 총리 마크 카니가 취임 3주도 안 돼서 워싱턴을 예방하고 오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캐나다 미국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서로 이 좋은 말로 시작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카니에게 처음에 지지율이 저조했었는데 마지막에 큰 지지율로 이 승리를 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네가 정치적으로 가능성이 별로 많지는 않았다가 이렇게 승리를 하고 컴백한 것이 내가 다시 재임을 하게 된 컴백 스토리보다도 오히려 더 극적이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숨은 뜻이 왜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마크 카니 당신이 이번에 당선된 게 내 덕이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건지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기로 하고, 두 번째로 캐나다의 이 알버타 주가 독립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영상을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올렸는데 댓글이나 이런 데 반응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분도 계셨고, 가짜 뉴스라고 단언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전기차가 없다는데 거기 전기차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알버타 독립 가능성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는 여러 번 가봤지만 알버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에드먼턴이라든가 캘거리 같은 대도시에는 당연히 전기차가 어느 정도 있겠죠. 전기차가 없다라는 말은 제 말씀이 아니고 스미스 주지사와 보수 정치인들, 또 알버타의 독립주의자들이 한 말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있지도 않는 전기차를 보호하고 전기차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오타와 캐나다 연방정부의 노력을 비난을 하고, 우리가 직접 당면하고 있는 중국에서 우리의 이 돼지고기, 또 다른 양계 농수산물 이런 거에 대한 중국의 관세를 이 니고시에이션하고 협상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제가 거기는 전기차 한 대도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보충 설명을 드리면서 캐나다가 과연 자주 독립국가인가, 그리고 진정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국가인가, 이런 토픽으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클 심 TV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자율 시청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라도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 한 분이 후원금을 동봉해서 이런 편지를 하나 보내오셨습니다. 심 박사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거짓 뉴스가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바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보내오셨는데 제가 이러한 편지나 카드를 받을 때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신임 수상이 훌륭한 외교적인 수사를 이용하면서 당선을 축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자가 캐나다가 51번째, 미국의 51번째 주로 병합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51번째 주가 된다는 이 질문을 여러 번 했어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 그것은 캐나다 국민들에게 세금 면에서 크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수상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국가의 정상인데 백악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욕을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한데, 아주 훌륭하게 이 자존심을 지키면서 인내심 있게 좋은 표현으로 넘어갔습니다.
캐나다에다가 관세 때린다고 그러고 캐나다가 51번째 주가 됐니 많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캐나다 국민들이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보수 노선인 폴 리비에보다는 그 반대쪽인 리버럴로 표가 결집이 됐다. 말씀드렸듯이 캐나다는 정당이 한 열 몇 개가 있습니다. 한 5개 정도 되는데 이 두 큰 정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13개 정당은 조그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당, 신민당, 사회당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 좌파 쪽 정당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리버럴 당으로 몰표를 주면서 표가 올라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덕에 당선이 된 거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 봤을 때는 같은 노선의 보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협조 체제를 겉으로 형성하는 것보다 미국과 캐나다가 이 반대의 좌파당이 집권을 계속해서 저스틴 트루도를 이어서 그 밑에 있었던 이 마크 카니가 집권을 하는 게 겉으로 일단 캐나다를 두드려 패는 모습을 갖기에 좋고 그 다음 두드려 패고 캐나다와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캐나다의 그 전체 캐나다주 특히 서부 쪽에 있는 그런 마니토바라든가 사스캐치완, 알버타 같은 보수 성향이 있는 주는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기울고 그 캐나다의 연방정부, 오타와 정부하고는 그 결속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략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캐나다의 정치 전문가들의 거의 공통된 그 논평입니다. 자, 이 마크 카니 캐나다 신임 총리는 취임 연설에서 5월 27일 날 열리는 캐나다 의회의 개회 선언을 영국의 찰스 왕을 초청해서 영국 왕이 캐나다 의회의 개회 선언을 함으로써 전 세계의 캐나다가 자주국이고 그 주권국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 도저히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 영국 왕을 초청해서 영국 왕이 캐나다 의회 선언을 하는 게 어떻게 캐나다가 자주 독립국이라는 것을 그 전 세계에 알리는 겁니까? 캐나다 총리가 그 개회 선언을 해야 되겠죠. 자, 영국이 자기 나라인지 캐나다가 자기 나라인지 매우 헷갈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 마크 카니 캐나다 신임 수상은 그 취임 연설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We all need to wear same jersey. The team Canada jersey. jersey라는 것은 이 웃돌이, 양복, 이 웃돌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된다. The team Canada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다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전체주의를 얘기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다양한 의견이나 이런 거보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힘을 합쳐서 똑같이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독재 그 전체주의로 갈 수 있는 저스틴 트루도가 그렇게 했죠. 근데 이 사람도 그런 것을 지금 밑에 깔고 나오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 제가 마이클 심 TV 영상 121회에 캐나다식 언론 길들이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벌써 몇 년 됐는데 저스틴 트루도가 당시에 어떻게 캐나다를 독재 사회주의식 전체주의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언론을 검열하고 검색하는지를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께 반드시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스틴 트루도 밑에서 10년 동안 경제 어드바이즈를 했던 이 신임 마크 카니 그 수상도 저스틴 트루도하고 생각이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가는 그래야만 된다라고 믿고 있고 친중적으로 가는 게 무지무지하게 강한 그런 글로벌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이제 폐기 시작을 할 건데, 자, 알버타주의 독립 가능성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타에서 지금 강력하게 뜨겁게 독립을 원하는 주민의 퍼센티지가 약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뜨거운 열기를 갖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독립을 선호한다 라고 하는 그 주민 퍼센티지가 15% 정도 돼요. 이 둘을 합치면 지금 당장 현재 알버타 주민의 40%가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법에 어떤 주든 50% 이상, 과반수 이상이 나오면 독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과연 독립이 되겠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명문화돼 있어요. 전 세계 이런 헌법은 아마 어디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캐나다 헌법은 이게 돼 있어요. 각 주가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습니다. 50% 플러스 1 나오면 독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과연 40%가 50%로 되겠느냐가 문제인데, 여러분들 우리 한인들이 캐나다에서 오래 사시고 그렇게 하셔서 캐나다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캐나다는 민주국가라고 보기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미국은 주마다 주가 크든 작든 상원 의원이 무조건 2명입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왜 105명이냐? 인구도 뭐 한 4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주마다 상원 의원 숫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퀘벡주하고 온태리오주는 무조건 상원 의원이 24명이 그 의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라든가 알버타, 사스캐체완, 마니토바는 상원 의원 수가 한 주에 6명밖에 안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뉴펀랜드라든가 노바스코시아라든가 이 대서양에 있는 주를 보고 그 메리타임 주라고도 하고 아틀란틱 주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인구 얼마 안 됩니다. 거의 다 합쳐봤자 한 20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도 24명이에요. 이 다 합쳐서 이쪽 아틀란틱 주가. 그런데 이 서부에 있는 주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알버타주 하나만 보더라도 인구가 거의 500만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긴 6명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건 캐나다 헌법이 동부에 처음에 시작한 퀘벡이라든가 온태리오 주는 완전히 그 양반 취급을 하는 거고, 이 서쪽으로 개발한 주는 우리 조선시대식으로 얘기해서 쌍껏 취급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쪽 서부에 있는 주가. 그리고 미국은 상원의원을 투표를 통해서 뽑지만 캐나다는 상원의원을 투표를 위해서 뽑는 게 아니에요. 수상이 정권을 잡으면 수상이 추천을 하게 되면 총독이 그 발령을 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캐나다의 그 상원의원을 뽑는 법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105명이 뽑히는데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리고 캐나다 그 연방 대법원도 대법관이 9명입니다. 그런데 이 9명은 퀘벡에서 3명 나오고 온태리오에서 3명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 서부에 있는 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버타, 사스캐체완, 마니토바, 브리티시 콜롬비아, 여기는 한 주에 0.5명입니다. 한 주에. 퀘벡은 3명이고, 그러니까 브리티시 콜롬비아하고 이쪽 서부주 4개 주에 합쳐서 연방 대법관 2명 뽑게 돼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캐나다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알버타 그 독립을 운운하고 이렇게 하는 알버타가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못 산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등 국민이냐 뭐냐. 저 캐나다의 그 동부에 퀘벡하고 온태리오 두 놈들이 다 해먹는다 이겁니다. 이 불만이 팽배한 거예요. 캐나다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것 말고도 이 캐나다의 모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퀘벡과 온태리오 위주로 나라가 움직이지 이쪽의 서부로 움직이진 않은데, 재밌는 거는 알버타가 캐나다 전체 석유의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유에. 그러니까 그리고 알버타는 그 캐나다의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넘버원으로 내고 있어요. 그 이 석유 수출에서 들어오는 인컴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캐나다에서 그 1인당 GDP도 가장 높습니다. 10만 불이 넘는. 그러니까 캐나다 중앙정부에다가 기부를 하는,
것은 많은데 받는 것은 완전히 조선시대 식으로 얘기해서 지들은 양반이고 우리는 싼 것이다. 이렇게 취급한다. 동부의 오타와 연방정부가. 이런 거 항상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우리 그 한인 교민들이 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버타가 독립을 한다는 걸 기정사실화해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팽배해 있고 캐나다의 헌법이라든가 이런 특수성상으로 봤을 때 이 감정은 증가하고 있다. 걷다가 캐나다가 최근에 들어서 저스틴 트루도 정권이 들어들면서 점점 중앙정부가 좌경화하고 친중으로 가고 전체주의로 가면서 거기에 마크 카니가 또 수상이 되니까 더군다나 이런 감정이 늘어나는데 저는 캐나다의 많은 전문가가 보듯이 지금 40%에서 50%로 독립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불가능하다? 천만의 말씀이요. 이것은 마크 카니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마크 카니가 그 넷지로 같은 거, 그건 뭐냐면은 탄소 그 배출량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사람이 숨을 쉬어도 탄소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넷지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좌파, 전 세계 글로벌 좌파들이 넷지로가 아주 유행어입니다. 탄소를 제로, 0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사람이 태어나지도 말았어야죠. 어떻게, 그러니까 뭐 고기도 먹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뭐 인구도 줄이고, 뭐 이런 거예요. 넷지로를 강력하게 하면서 뭐 전기차 같은 거, 휘발유차 타지 말아야 된다, 전기차 늘려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계속 해대니까 알버타 같은 데에서는 불만이 더 한층 고조되고, 만약에 마크 카니가 이제 정권 잡은 지 3주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저스틴 트루도가 했던 식으로 끌고 나가면은 알버타 독립 원하는 퍼센티지가 45%, 50% 이상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크 카니가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 저스틴 트루도 이전의 정권처럼 한 10여 년 전의 정권처럼 진짜 자유민주 체제로 가고 또 헌법도 개헌을 해가지고 각 주가 그 인구 비례로 이제 국회의원 하원은 인구 비례로 뽑아요. 캐나다도 그건 뭐 미국을 카피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상원은 그게 아니고 대법관도 그게 아니고 그냥 지들 마음대로 옛날에 뭐 2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법으로 20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1860년대인가 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게 캐나다를 지금 캐나다의 서부주들이 불만을 고조시키는 원인입니다. 자, 이번에 그 마크 카니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혼자 또 그 단독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워싱턴 의사당이 보이는 자리에서 거기서 이제 기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잘못 흘린 이야기가 있는데 거의 컨펌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냐?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컨트롤에 동참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자세한 이야기는 클로즈 도어였기 때문에 이야기 못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틀림없이 중국 패는데 동참 안 하면 캐나다가 박살을 날 줄 알아라고 겁을 준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캐나다는 그 미국과 그 뭐 교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그리고 군사 그 예산을 많이 늘려서 북극에 들어가는 북극을 컨트롤하고 북극을 방어하는 쪽에 예산을 엄청나게 늘리기로 하는데 아마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캐나다도 나토 멤버예요. 그런데 그 나토 멤버로서 아마 북극에 미국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도 동참해서 그 국방력이라든가 방위금이라든가 이거를 올리는데 아마 그 동의를 한 것 같고 그건 이제 좀 비밀입니다. 그래서 말을 아마 잘 들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걱정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우리 한국 분들이 한국의 좌파 정권을 왜 트럼프가 뭐 지지는 안 하지만 왜 가만히 있느냐, 왜 우파 정권이 들어서는 걸 도움을 안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김대중 또 그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겪었습니다. 이 좌파 정권 겪었는데 이 정권들이 미국과 비협조적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협조적이었어요.
당선되기 전에는 아주 뭐 반미 성향을 이야기를 하고 뭐 미군 철수 운운하고 하다가 딱 당선되고 나면은 워싱턴에 엄청나게 협조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권이 그 워싱턴에 그렇게 좀 비협조적인 부분도 좀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캐나다 이 저스틴 트루도는 트럼프하고 나를 세웠지만 마크 칸이 겉으로 트럼프하고 나를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고 워싱턴에게 무릎을 꿇고 더 긴밀하게 협조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알버타의 그 독립 가능성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 가끔 이상한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것은 엄연한 그 사실과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버타의 독립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투표를 통해서 100% 독립이 가능하도록 캐나다 헌법이 명시되어 있고 50% 과반수 이상이 되면 독립이 가능한 거고 아무도 독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캐나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거기를 향해서 현재가 40%예요. 그럼 앞으로 이게 10% 올라가겠느냐 안 올라가겠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100% 올라가서 된다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그 표라는 것은 까봐야 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분은 야, 뭐 퀘벡도 독립하려고 그래도 안 됐는데 알버타가 어떻게 하냐? 퀘벡하고 알버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퀘벡은 프렌치 스피킹이라는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 누릴 거 다 누린 주예요. 법관도 3명이나 대법원 법관 무조건 3명 차지해 있고 그 다음에 상원 24명 확보해 있습니다. 온타리오주하고 같이. 그럼 뭐 거기서 불만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알버타 불만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를 좀 알고 우리가 분석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캐나다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